제- 오늘은 그 리더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벌써 이제 9월도 추석 지나고 나니까 반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9월이 지나가면은 우리 회계연도에 아주 중요한 첫 달이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BTS 그 중국 과정이 뭐 6주 중에 지금 이제 5주 차에 지금 들어와 있고, 마지막 이제 한 주차가 남았습니다. 원래 제가 6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윤현식 리더님의 어떤 사정도 있었지만은 리더십을 지금 강의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으니까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 BTS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비즈니스 트레이닝 스쿨입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하나마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퀴즈가 세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이죠. 그게 갈로 안에 공공 이게 낱말이 두 개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되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그 우리 줌 미팅 채팅창이 있죠. 거기다 올려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에 대해서 우리 박민지 리더께서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지금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 나오면은 답을 바로바로 적어 놨다가 그렇게 강의 끝나자마자 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BTS는 비즈니스 트레이닝 스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BTS에 돌아와 계신 분들의 대상은 9% 이상 되시는 분들로서 이제 GPAR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사업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좀 배워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Q 달성하는 거죠, 그죠? 예, Q가 뭐 잘 아시죠? 예, 1000만 PB, 나로부터 해서 1000만 PB가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내가 또 배워서 그 체계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파트너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 볼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업 자체가 뭐냐? 1000만을 갈 수 있는 우리 파트너들 그렇게 해서 파트너를 1000만으로 독립시키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PQ and FQ라고 했는데 1000만 이상에 이번에 이제 코아 플러스 보너스 다 아시잖아요. 그 플러스 안에 코아 보너스 들어가 보면은 PQ란 말과 FQ가 나옵니다. P는 이제 어, 그, 그, FQ는 프론트 라인이고, 그 다음에 P는,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예, 그래 두 가지가 결국은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독립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또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S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비즈니스 방향과 목표를 좀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 대명제를 이해하시고 꼭 이걸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 어떻게 이분이 소비자들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맵 구성을 하느냐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거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에 상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스폰서님 그걸 이제 상담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와 파트너가 같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거에 사업 방향과 목표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이제 소비자들을 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프론트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초창기에는 수입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단편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맵 쪽으로 방향과 목표를 뭐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파트너 A, B, C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A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B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C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큰 비즈니스로서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 나갈 때 매부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가느냐 하면은 단계별로는 이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9% ABC 해서 3%, 3% 이게 브론즈 구조 맞죠? 그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15%를 6, 6, 6 해서 가는 게 이제 브론즈 빌드죠. 예. 그래서 9%, 15% 파운드 스피티, 파운드 세메랄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건 너무나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BTS 참여하시는 분들은 9% 지금 이상 이제 GP 이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9%, 15%뭐 SP 이런 정도 수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맵을 잘 보셨을 때 꼭 이런 구조를 뭐 지금 하나가 부족하다, 두 개는 있는데 세 개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러면은 BTS 과정 속에서 만들면 더욱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파트너가 9% 가고 10%가 15% 가고 파운드 스피티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성장시켰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A65의 파운드스 에메랄드를 목표로 여기는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브론즈 빌더를 복제시키는 비즈니스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 리더들은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길러집니다.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노란 바탕에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TS를 통해서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실력을 기르시고 그 실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리더십의 그걸 가지느냐. 그래서 리더십에 이제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이제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또 성장시켜서 팀을 이루니까 여러분이 팀 리더인 거죠. 그죠? 예. 팀 리더이면 반드시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리더십이나 이런 걸 배울 때는 여러 가지 뭐 내적 자세, 외적 자세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게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BTS 참여하신 분은 팀 리더이고 팀 리더가 되실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또 보이셔야 됩니다. 파트너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 사업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퀴즈에도 아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팀 리더는 명확한 목표와 지속적인 도전과 시스템 사업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명확한 목표란 뭘까요? 이건 팀 리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나.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지금 제가 어, 줌 미팅에 화면 켜고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김서영 리더님 제가 바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영 리더님이 팀 리더입니다. 팀 리더는요. 김서영 리더님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시고 지속적인 도전을 가지고 시스템 사업 원칙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중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 파트너가 어떻게 눈치챌까요? 김서영 리더가 항상 나는 언제까지 파운드 스피티 갈 거야. 그리고 그 파운드 스피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목표는 사파이야. 파운드 사파이는 언제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파운드 에메랄드는 이때까지 가려고 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 이걸 파트너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김서영 리더가 목표를 갖다 자주자주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걸 갖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나를 성장시키고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김선영 리더가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게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파트너 동기부여가 엄청 됩니다. 파트너가 동기부여가 같이 돼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선영 리더가 파트너하고 상담을 통해서 파트너를 목표를 갖다가 같이 이야기해서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목표는 설정했는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떤 뭘 해야 되지? 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요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해서 뭐 아까 5150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나갈 수 있도록 김성 리더가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그 파트너의 사업 전개 과정 속에서 내가 또 파트너를 도울 게 있겠죠. 그런 거는 파트너하고 협의해서 같이 도전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도해서 결과가 나오고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뭐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해서 또다시 다른 목표를 또 수정해서 세우고, 이 루틴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BTS에 참여하신 우리 리더분들은 꼭 이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은 이런 성공의 루틴이 만들어질 거라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가장 동기부여 많이 받는 대상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도 결혼해서 애기를 조만할 때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다 그냥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부모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요? 예, 부모가 애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열공하게 만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실력 있는 친구, 그죠? 옆에 내 친구 중에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그 다음에 또 공부 아주 잘하는 선배. 저 선배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이게 바로 우리한테 가장 동기부여의 대상 아닙니까? 그거 하는 대로 내 따라 해보고 싶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초년생은 어때요? 가장 닮고 싶은 대상이 능력 있어 보이는 직속 상관. 예. 저는 사회 나와서 할 때 참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자, 우리 사업해 볼까요? 아미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에게 가장 동기부여 주는 대상 누구일까요? 예. 도전하고 성장하는 스폰서. 예,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우리 BTS 참여하시는 리더분들은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고 내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진짜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파트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업하는데 누구일까요? 스폰서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지속적인 도전은 뭘까요? 아, 내가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 아까 우리 김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그날 사업했는 거 SNS에 공유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요. 이게 파트너한테는요. 야, 스폰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도전해야 되겠다. 이거 말 하나 마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올리면요. 우리 파트너가 생각하기는 우리 스폰서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하는 루틴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은 꼭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성공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루틴이 만들어지냐면요. 파트너들도 SNS에다가 자기 사업 활동했는 거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가 글을 올려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도전해야지 생각이 들죠.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파트너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갖다 서로 잘 알 수 있으니까 또 스폰서로서 파트너가 필요하면 사업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면은 나도 성장하고 파트너도 성장하고 또 이런 루틴이 쭉 지속되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스템 사업 원칙은 부분에는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실천하면서 제공된 그룹 프로모션을 100%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막 너무 프로모션이 많죠. 그냥 옛날에는 이런 것들 잘 몰라서 했는데 지금은 내가 뭐 그걸 잘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각 그룹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모션, 한국 아미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하면 너무너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인 거는 뭐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요, 파트너는요, 우리 스폰서가 또 미팅에도 참여하고, BTS도 참여하고, 또 뭐, 줌 미팅에도 참여하고, 오프라인 미팅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액티비티를 갖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트너는 우리 스폰서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네. 뭐 복제 대상이 누굴까요? 스폰서죠, 뭐 파트너는. 이런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스템 사업을 하는 스폰서 따라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는 일들이 뭐 되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냥 그거 보고 참여하고 따라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돼요? 단순하고 명료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조금만 하면 되겠네 하면은 그 하게 되는 속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파트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장 선순환 속으로 나와 파트너가 들어와서 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겠어요? 사업 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팀 리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요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되고, 요즘 사업 프로모션으로 활용할 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미팅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우리 이거는 이제 막 주변에 돌아보시면 뭐 너무 많을 정도로 예, 이걸 잘 활용해서 개인 능력에 프로모션 툴 활용이 더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예, 비즈니스는 더 높은 탄력을 예, 받으시게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자, 다음에 또 볼까요? 팀 리더가 미치는 리더십 영향력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요. 아까 요거 이야기했죠. 팀 리더는 명확한 목표와 지속적인 도전과 시스템 사업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파트너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팀 리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고 본인도 파트너도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고 스폰서 따라하고 스폰서만 복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요약 드린 거고요. 자, 우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룹에서 지금 우리 DDS도 했고 이제 지금 BTS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은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죠. 네. DDS, BTS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참석하고 그 속에서 뭐를 하라고 하죠? 5150 지금 막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50에 우리 사업에 그냥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걸 고개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고개들은 이제 고개하고 5150하고 좀 다릅니다. 그걸 또 지금 설명하면서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5150을 네 사업을 성장시키는 바텀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트너를 5150과 뭐 BTS, DDS와 BTS에 참여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파트너도 네, 5150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이렇게 되면 파트너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리더십이 어디냐? 내 리더십의 원천이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리더십의 바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참석하고 내가 5.15 실천하는 게 내 리더십의 역량을 키우면서 파트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의 원천이 거기서 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석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아는 걸 갖다 실천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럼 리더십이 영향력이 파트너에게 미치는 건 어디냐? 내가 참석하고 내가 5.15 실천하니까 파트너가 거기에 동참하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내 리더십이 그걸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동참하고 파트너도 5.15 하는 게 이게 내가 미치는 리더십 영향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파트너를 동참시키고 안내하는 건 요 부분에 우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석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걸 통해서 파트너를 내가 후원해서 동참시키고 파트너가 5.15 할 수도 내가 도와주고 요 부분에 우리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원천은 어디다? 내가 참석하고 내가 5.15 실천하는 건 여기서부터 나온다. 예. 자, 이번에 우리 PF23 회계년도에 코아 플러스 인센티브 잘 한번 보세요. 안정적인 구조로 세 가지를 구축하면은 브론즈 빌드 인센티브 30%더 주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 주는 보너스가 뭐라 그랬어요?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파트너가 성장하면 주는 보너스가 뭐예요?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돼. 어떤 식으로? 5150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뭐 보너스가 당연히 적은 거는 뭐 마땅한 걸 우리가 뭐 수용하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한국암에서 NCA 인센티브도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BF23에는 리더십 세미나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고 다이아몬드는 호주 시드니를 가고요. 우리의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죠?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A65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여기 이제 파운드스 에머럴드가 되셔서 A65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부분 꼭 그걸 명심해서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제안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리더분들 먼저 결단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 쪽 이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송성근 리더님, 김서영 리더님, 예, 전보라 리더님, 권미정 리더님, 예, 화면 킨 분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영순 리더님, 김명희 리더님, 예, 조경자 리더님, 최병재 리더님, 이준석 리더님, 오칸나 리더님, 예, 요분들이 지금 내가 화면 킨 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사업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내가 하기로 마음이 안 드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고 막 할 일도 많아 보이고 막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할 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야, 뭐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제안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뭔가 계획이 만들어지면 일단 한번 그냥 되든 안 되든 결과에 관계없이 시도해 보라고요. 결과를 따지지 말고 계획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결과가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없으니까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에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 광고 카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겠지? 목표가 생기면 뭐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하다 보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지. 한 발 더 나아간 만큼 꿈은 더 가까워질 거야. 꿈과 꿈이 뭐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드림위즈 예, 이거 광고 카피 좀 보셨죠? 예, 뭐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다 하셨습니다. BTS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요, 결단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단하시면요, 자동스럽게 여러분이 스폰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결단하면요, 내 혼자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가장 손을 벌리고 내가 스폰서님 한테 도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폰서를 자주 찾는데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나와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려면 스폰서를 자주 찾게 되는데 내 스스로와 스폰서에게 내가 이런 물음을 하게 돼요. 스폰서 만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스폰서님? 이렇게 묻게 돼요.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하면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 저 될 수 있겠죠? 이번에 파운드스 PT 갈 수 있겠죠? 파운드스 사파이어, 파운드스 에머럴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묻게 돼요, 자동스럽게. 왜 이거 묻게 될까요? 예, 이 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서 그래요. 왜 묻느냐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진짜 됐으면 내가 파운드스 PT 꼭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질문을 자꾸 내가 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고 스폰서한테 묻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되는 마음도 또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결단을 하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밑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나를 스스로 좌절시키지 마라. 이런 상황에 내가 감정이 휩싸였을 때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 뭐 오늘은 나가지 말고 그냥 좀 쉬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버리면요. 이거는 절단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겠죠. 그죠? 결단을 하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거를 스폰서님하고 해서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나도 하고 파트너도 하면요. 뭐 당연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지금 현재 9월달 반밖에 안 지나고 반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파트너들과 9월을 좀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아주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볼게요. 도전하는 리더들이 겪어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되시면요, 조금 외롭습니다. 왜? 어떤 때는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미팅에 가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걸 잘 이겨내시는 그 힘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예, 도전하는 리더는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려고 해요. 고독은 강한 자가 가진 무기이다. 사자의 눈을 보라. 늑대보다 더하다. 한없이 쓸쓸한 눈빛에 사자가 지키는 그 고독의 지경으로 빨려들 것만 같다. 강한 놈일수록 눈빛은 더 쓸쓸하고 처연하다. 호랑이도 그러하다. 강한 자의 눈빛은 쓸쓸하다. 쓸쓸한 눈빛은 고독에서 나온다. 고독을 감당하는 놈이라야 강하다.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먼저 온 자가 될 수 없다. 정상은 이 두려움을 가벼이 뛰어는 사람의 몫이다. 건너뛰면서 스스로를 갈등 구조 속으로 몰아넣은 후 살아서 돌아온다. 리더는 두려움에 먼저 뛰어들어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읽는데 저도 그냥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읽어드렸고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5주차까지 달려오신 BTS 리더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래서 BTS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바탕을 만드셔서 우리 이번 회계연도가 끝날 때 함께 삿포로 가족여행 가도록 하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